안녕하십니까. Q&A. 실제론과 유아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아시겠지만은 저는 Q&A는 읽자마자 바로 찍어서 바로 올리죠. 근데 오늘은 아마 바로 올리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읽자마자 바로 찍는 거긴 합니다. 찍는 건데 실제로는 유아론 이걸 바로 얘기할 거면은 바로 그냥 올리는데 앞쪽에 좀 다른 얘기가 있어서 제가 대신에 실제론 유아론 이렇게 몇 분부터 이거를 가능하면 적어 놓을게요. 혹시 까먹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이렇게 드래그해서 하면 나올 거예요. 일단은 이제 질문자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는 유아론 이게 상당히 어렵고 계속 논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많이 다뤘던 거, 처음에 고2 이상의 수준일 때, 그러다가 이제 고1 이상의 수준일 때도 다루고, 최근에 오디세이 이거는 그래도 중2 이상 이렇게 했는데, 그 질문이 들어왔고, 대한명 이분은 이제 채널에 신문 노출이 없기 때문에 대한명은 돼도 뭐 이렇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연핑님이 이제 저하고 몇 번의 얘기를 나눈 연핑님이 이제 했는데, 유아론 실제로는 유아론 하기 전에 일단 앞쪽에 몇 가지 얘기 먼저 하면은, 제가 어제 새벽이죠. 오늘은 지금 월드컵 가나한테 졌습니다. 아까 낮에만 해도 가나한테 이기기를 바라면서 막 차범근, 마라도나 막 그 시절부터 막 기억을 줄줄이 이렇게 하면서 오디세이를 찍었었는데 안타깝네요. 자, 은평님이 일단은 그 질문, 실제론 유아론, 저도 이제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이고 많이 다뤘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다룬 거 지금 막 3년 전 영상은 많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옮겼거든요. 그래서 채널을 이렇게 좀 두 번을 옮기게 됐어요. 뭐 복잡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다룰 때 제가 실제론과 유명론을 짝을 지어서 많이 다뤘어요. 근데 이제 실제론과 유아론 이렇게 질문하신 걸로 보면은 그래도 철학 책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읽으시고, 또 아마 제가 그래서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렇게 두 개를 짝으로 짓는 관점이 있거든요. 그런 게 아마 인터넷상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이 됐건 글이 됐건.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보다는 실제론과 유명론을 많이 짝을 지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댓글이 일단 또 사과의 그 댓글이 있는데, 또 이 중간에 그렇다면은 뭐 제가 삼촌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19살이시래요. 그러면 이제 뭐 좀 삼촌 정도 되겠지. 근데 저는 한 30대 중반 정도 되는 조카 뻘 되는 분이실 줄 알았는데 훨씬 더 젊은 분이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 앞부분을 이거를 지금 바로 안 올리고 좀 이따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일단 생각을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왜냐면은 정보가 없잖아요, 제가 웬핑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제 또 한 번 사과의 그 말씀을 남기고, 맨 뒤에는 이제 또
실제론 유아론 그 두 개 짝을 지어서 이렇게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그래서 그 Q&A를 원래 저 Q&A를 받으면은 새벽이고 뭐 아침이고 바로 찍어서 올리는 편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제가 어제 새벽에 라이브 실방으로 이제 얘기한 거를 듣고 나서 어 음, 저의 뭐 어떤 가치관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자연과 인간에 대한 어, 또 어휘가 지금 또 이렇게 건망증이 심해. 어떤 구별, 차별을 근거로 살아가신다고 봐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처음 그걸 딱 보고 일단 사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고3이라고 하는 정보, 그 다음 또 철학적으로 꽤 만만치 않은 실제론 유아론 이렇게 나와서 19살이 아닌데 지금 어 조금 재밌게 놀고 있는 게 아닌가, 재밌게 좀 이렇게 놀고 싶어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내가 그 50분 동안 한 말에 거의 반대에 해당되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게 차별이나 어떠한 구별 뭐 지금 정확하게 어휘가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거를 저는 이제 대의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인 수유칠덕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포용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 해도 그 포용의 방향이 대의다. 그 방향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거기 댓글에도 지금 바로 일단 쓰긴 썼어요. 뭐 이제 생명체로서의 이제 뭐 의미, 실제 이렇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다 가는 데에서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잖아요. 다른 어떤 현상보다 특이하고 유한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의미. 사실은 제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은 교감이라고 해요. 교감. 남기고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순간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눈치가 빨라가지고, 만약에 어떤, 그, 쎄한 느낌이 오는 막 그런 거는 바로 캐치하는데, 지금 이분은 이제 뭐, 그건 아닌데, 좀, 뭐, 거의 장난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일단은 보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일단 댓글을 일단 썼고, 왜냐하면은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게, 만약에 고3이라면 이번에 수능 보셨죠? 제가 지금 이거 막 조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능 보셨어요? 고3 19살이면 요즘 있으면 20살 되고 우리 나이로 19살이면 고3 수능 보셨으면은 언어 또 옛날 얘기한다. 국어 영역에 생명과학 쪽이 좀 어렵게 나왔다고 하대요. 제가 뭐 그 문제는 보지 못했지만은 선택 과목으로 윤리와 사상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뭐 동양 철학이나 서양 철학이나 이 개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는 그런 걸 선택을 하셨는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뭔가 속이고 하면 나한테 다 걸린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 19살이 맞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능 보신 것 같아요. 윤리와 사상을 선택을 하셨을지 아니면은 뭐 수학은 이제 물리과 그 통합됐다고 이제 알고 있고 이과 쪽이라고 해도 예를 들면은 윤리와 사상이 아니라 물리화학을 선택을 했을 수도 있지. 물리
저도 사실 그 물리학 그 과에 처음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사범대로 이렇게 간 케이스인데, 물리학과 들어가도 독서량은 철학 독서량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19살, 저도 중학교 때 프로이트 전집 다 읽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철학책 많이 읽었어요. 내 개념이 막 혼동되고, 그리고 핵심이 잘 안 잡히고, 제가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내가 그 말한 것 중에서 하여튼 무엇이 중요한지, 가장 가치 있는 거, 생명, 그리고 어떤 섭리, 이 방향을 향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 어떤 이 그 질서 안에는 다 차별 같은 게 있는 거, 이 계단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이고, 이렇게 아마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지금 일단은 저도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진 않은 상태에서 일단 찍어 놓는 거예요. 찍어 놓고, 그 대신 이제 실제로 유아론에 대해서는 어, 진지하게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그 이거랑 거의 무관하게 어, 이 댓글에 거의 제가 한 말에 반대의 그걸 쓰셨어요. 생명에 대한, 또 섭리에 대한 이런 것은 그게 차별적인 어떤 꼰대적인, 이렇게 다 단계별로 그런 질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평등한 거예요. 보편적인 것이고. 일단 그거에 대한 답변을 짧게는 달았지만은 이제 그렇게 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막 궁금증들이 생기더라고. 고3이 맞을까? 아니면 이게 좀 장난치는 걸까?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을 믿고 이렇게 가능하면,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아니구나, 이거 완전 장난이구나 하면은 저는 입이 이제 걸어서 거친 그게 어, 나가기도 해요. 이런 데에서뿐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실제 생활에서도 제가 막 방송 중에 막 그런 적 많이 있습니다. 차가 내가 한번 기다려줬는데 막 후진 막 전진 왔다 갔다 하면서 날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쌍욕으로다가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도 많이 그랬고요. 여기에서도 뭐냐 하면은 그건 차별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적인 질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뭔가 차별적인 어떤 아주 귀한 거에 대해서 그런 왜곡된 관념, 이중적인 태도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최소한 그 웬핑님은 그렇진 않아. 그리고 19살이면 충분히 얘기 이렇게 하면서 더 통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여지가 많이 있고. 근데 막 중년 이상의 사람, 한 21살 이때부터는 거의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많이. 10대는 잘 바뀌어요. 제가, 어, 이제 오랫동안 그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19살, 20살 이 정도도 많이 바뀌어요. 그때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때 안 바뀌면은 나중에 이제 막 중년 이후가 돼서 완전히, 오히려 그 차별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준 거로 저는 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싶은 거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그냥 직접 겪었던 거. 제가 이제 몸에 질환이 있는데, 이게 질환이 굉장히 놀림거리나 저주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정중하게, 또 그러면서도 강력하게 항의를 시작을 해. 다 이게 몇 년 전 얘기입니다. 뭐 오랫동안 그 지속되긴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일단락 됐고, 아직도 참
참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 잘 안 변해. 그 그렇게 결국에는 제가 이제 수술이나 이런 걸 많이 실패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법적인 그런 최소한의 그걸로 딱 어떻게 막으려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면은 이제 나이도 들고 그러면 부끄러워서라도 숨어버리고 싶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형사가 그렇게 승소가 났으면은 민사는 그 형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안 봐도 뻔한 거고 그 다음 또 형사 있고 이렇게 한데도 참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히려 램핑님의 말이랑은 반대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차별적이고 뭐 이런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적이고 뭐 이런 걸 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여기서 막 쌍욕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처벌을 했고. 근데 어 19살이니까는 얘기가 통하는 것이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면은 그렇게 처벌당하고도 부끄러운지 몰라요. 당장 도망갈 텐데 당장 계정 삭제하고 도망가는 게 너무나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근데 막 자신이 구독한 채널들 막 이렇게 드러나게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할 것처럼 하다가 근데 참 아이고 형사가 그렇게 됐으면 민사는 형사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진행을 지금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진행하면 그냥 바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 기준은 뭘까? 차별이지. 인간에 대한 차별. 내가 처음에 그 항의했던 게 나에 대해서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질환을 가진 사람 전반에 대해서 장난을 치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낄낄거리더라고.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 기준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해서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고, 그거 큰일 나는 일이에요. 큰일 나는 일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증거가, 어, 영 반대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장난치고 있나 이씨 하면서 어, 그러면서도 일단 다른 그 여지들을 열어놓고 댓글을 달고 지금 나와서 좀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3 같은 경우에는 철학책들을 많이 읽어도 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자기 소화나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웬팽님이 중년 이상이면은 되게 쉬울 것 같긴 한데 감정이입이 자식의 그런 일이 있을 때 바로 되게 될 것 같긴 한데 본인 스스로가 이제 어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게 상대는 그냥 아무 별 생각도 없이 던진 돌에 굉장히 본인은 이제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싸울 의지가 있고 내가 이제 19살이고 이제 세상 한번 꽃 피워볼 나이인데 그렇지만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누군가가 엠핑님에게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냐? 불치병이고 밥 축내고 돈 축내고 가족들 다 힘들게 하고 누구를 위해 살고 있냐? 웬핑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그런 느낌으로 한 건 아니야.
철학적으로 누구를 위한 삶이라는 게 멀리 떨어져서 공감이 안 되는 상태에서 램핑님한테 그게 오히려 쉽다고. 철학적으로 막 준거가 어떻고 질서가 어떻고 차별적인 질서가 어떻고 차등적인 게 어떻고 이런 거보다 그게 쉽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은 그때의 몇 사람들, 극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어, 이 질환을 가지고 막 했던 사람들이 극소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하고 이렇게 할 때도 계속 그렇게 했어요. 2년 넘게. 그래서 가장 약한 걸로 일단 그걸 제지를 해놓는다고 해놨는데 그 당사자는 마치 뭐 모든 거를 이제 다 떠날 것처럼 하다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구독 그거를 보이게 딱 해놨더라고. 그 말을 내가 딱 그거에 대해서 남긴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새벽에 마음에 되게 그래. 거기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고 또 나랑 아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그거를 찍고 나자마자 그 채널 말고 메인 화면에 그걸 걸어놨다. 메인 그 채널 맨 앞쪽에 나오게 걸어놨더라고. 정신 되게 못 차리는 거지. 보통 형사 그렇게 딱 진행한 다음에 형사 승소하면 바로 민사 들어가잖아요. 근데 내가 민사 안 들어가고 있는데 그 주위에 뭐 법 전문가들이 세 사람이나 있대. 근데 내가 민사 들어가고 그 다음 또 형사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정신 좀 차려야지. 난 그래서 그쪽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혹시 그럴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랬고 제가 하여튼 투병을 하면서 별일 다 있어요. 근데 그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그 존엄성을 저버리는 거 그거는 차등적인 어떤 그 기준이 아니에요. 그건 차등적인 게 아니라 기본적인 방향이고 보편적인 거예요. 반대로 이해한 거라고. 근데 오히려 그걸 보면서 고3이면 그럴 수 있겠다. 고3이면은 고3이어도 다양한 동서양 철학의 개념들 윤리와 사상을 그 선택 과목으로 안 했어도 수능에서 수능 보셨죠 이번에?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윤리와 사상을 선택을 안 해도 저도 뭐 우리 때는 그 수능 초창기이기 때문에 전 과목을 다 봐야 되는데 11과목인가 그랬어요. 이제 뭐 사탐 과탐 거기에 해당되는 게. 근데 거기에서 물론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게 더 많이 나왔지. 이과 쪽은. 저는 이과로 시험을 봤고 이과로 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물리학과로. 그리고 물리학적 반실제론자가 돼버렸지. 근데 실제론 나오네요. 이제 이만큼 얘기 앞쪽에 내가 좀 정리 안 되는 부분을 좀 이렇게 남겨놨고 25분부터 해서 24분부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실제론하고 유화론은 그것도 이제 독서를 통해서라든지 강의를 통해서라든지 뭐 인터넷이 됐건 서적이 됐건 이렇게 하셨을 텐데 고3이 수유칠떡을 알 정도면은 그게 독서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독서를 하면은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은 독서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시각으로 이제 못 보게 되면은 철학적으로는 실제로는 유아론이랑 짝이네 이렇게 보통 그렇게 짝을 지어놔요. 근데 저는 실제론과 유명론
요 관계를 많이 다뤘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오늘은 실제론과 유아론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이 오디세이를 중위 수준으로 이렇게 하느라고 방금도 하나 올렸는데, 이제 밀레투스 거기를 올렸는데,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나서 이 부분을 바로 다룬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실제, 그리고 현상, 그리고 실체, 영어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substance하고 appearance라고 하는 쉬운 영어를 일단 쓰면서 실제로는 reality하고 phenomenon 이런 거까지 나중에 이제 분화되기 위해서 중위 수준으로 그냥 substance랑 appearance만 가지고 일단 해봅시다. 실제랑 실체는 실제로 완전히 다르거든요. 자, 실제는 I입니다. 실체는 체육할 때 최고. 실제로 다릅니다. 라고 하는 거는 어이죠. 실제가 3번 나왔네. 실제 비슷한 게. 실제로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고 appearance, 또 phenomenon 이런 것들도 나중에 분화가 되면 되게 어려운데, 그게 이제 유명론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유아론 쪽으로 볼 수도 있죠. 근데 유아론 쪽으로 가면 이제 되게 복잡하죠. 그리고 제가 인식론 관련해서 현대 철학이나 불교 철학 할 때 그것도 굉장히 많이 다뤘는데, 오늘은 고3 수준에서 제가 아까 삼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라는 게 이러이러한 건가요? 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갈 거 없고, 본인의 일이고, 그게 본인의 부모님이 그걸 알았을 때, 아니 내 아들이 혹은 내 딸이 누구를 위해서 사냐니 어떤 이렇게 된단 말이죠. 내가 이제 몸이 괜찮고 했다면은 아마 나하고 한 세대 정도 차이가 나는, 이제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아직 중학생이 많지만은 여성 여자 친구들, 아니 친구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웬핑님 또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 자식한테, 그러면은 아마 웬핑님 부모님도 내 자식이 살 가치가 없어? 부시병이라고? 어떤 이렇게 됩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그 복잡한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삶인가에 대한 것이라든지, 포용력을 갖는 뭐 이런, 지금 또 이거 내가 이래서 이거는 바로 안 올린다는 거야. 이거 찍고 더 찍게 이걸 다시 찍게 될 수 있고, 좀 이따가 올리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수유칠떡이니, 그리고 차별적인 어떤 질서 속에서 산다는 둥, 이런 얘기를 들으면 빡 돈다고요. 빡 돌아. 그래서 그게 오히려 쉬워. 그래서 실제론과 유아론도 그냥 쉽게 한번 가볼게요. 실제로는 영어로 리얼리티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오디세이 하면서는 그냥 쉽게 하느라고 실체랑 실제를 일단 묶어서 하고, 그리고 현상학이 됐건 유식이 됐건 여기에 해당되는 걸 그냥 어피어런스로 묶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정교하지 않아요. 그거 나중에 정교화 시킬 거고, 시간이 가면서. 근데 실제는 리얼리티예요. 리얼리티. 그리고 이제 유아론 같은 경우에는 한문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오직 나만 있다 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영어로 된 그 발음이 내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유아론 그 발음을 잘 못하겠네. 근데 그거보다 리얼리티는 굉장히 쉽거든요. 영어로. 그죠? 리얼리티, 리얼한 거. 근데 이제 유아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사실은 나 외에 지금 이렇게 딱 다 있는 것들이 내 머릿속에서 다 이제 구성되는 거잖아요.
내 감각을 통해서 구성이 되건, 아니면 감각이 없을 때도 꿈속에서 구성이 될 수도 있어. 제가 예전에 3년 전에 여기를 걸으면서 그 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서 Q&A 첫 번째가, 그 영상은 있는 것 같다. 제가 그때 링크 걸게요. 그건 되게 깔끔하고 짧게 찍었으니까는. 그때 이 핸드폰에 픽셀을 얘기하고 뭘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게 실제일까요? 실제가 아닐까요?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렇게 있는 것들이 리얼하다는 거야. 존재한다는 거야. 근데 실제론도, 쉽게 하기로 해놓고, 실제론도 아주 엄격한 실제론에서부터 느슨한 실제론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보통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는 느슨한 실제론, 소박한 실제론이라고 보통 그래요. 그런 실제론으로 사는 거지.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지. 왜냐? 이게 다 유아론적으로 인식되는 거라면. 인식. 그러니까 현상학이나 유식사상, 식만 있을 뿐이다. 유식사상에서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그 심 있죠, 심. 심이 이 마음심으로 이제 우리가 오해를 많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 마음이 모든 것이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철학적인 의미로 보면은 식의 작용만 있을 뿐이다. 이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게 되는 거냐면은, 데카르트의 질문, 그리고 칸트의 질문, 그리고 키아누 리브스의 질문. 이건 리얼한 거냐 과연? 리얼한 게 아니라, 내가 눈을 감고 꿈을 꿔도, 데카르트가 꿈속에서 뭔가 속임수를 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꿈속에서 이거랑 거의 비슷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와 그거와 두뇌 속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지금은 fMRI 해가지고 이제 양전자 그 촬영을 통해서 이 활성화되는 부분에 결국 이제 수소의 그 양전자에 방출되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꿈에서 깬 상태랑 꿈에서랑 어떤 똑같은 체험을 한다면 똑같은 영역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꿈도 아닌데 뭔가 고통스러운 장면, 최근에 이태원 그런 뭐라든지 세월호 이런 뉴스 이런 걸 봤을 때 똑같이 아픔을 느끼잖아요. 꿈도 아닌데 내가 당하는 것처럼. 그게 기본적인 인간을 비롯한 일부 이제 영장류도 그렇고 세팅이에요. 그걸 미러 뉴런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실제론의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이 모든 것이 리얼한 것이냐, 리얼리티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유아론이라면, 거울 뉴런이나 아니면은 매트릭스나 이런 거 보면은 두뇌의 영역이, 두뇌의 뉴런이 어떻게 발화가 되고
시냅스가 어떤 식으로 망이 반짝이고 또 강화가 되고, 이게 오히려 실제보다 더 중요한 인식, 인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장자의 말대로 잠깐 꿈을 꾸는 걸 수도 있어요. 꿈을 꾸는 걸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유아론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단적인, 양쪽이 실제론과 유아론을 이렇게 대비시켰을 때는 좀 단순화시켜서 극단과 극단을 대비하는 거거든요. 실제론도 제가 말했듯이 아주 좀 극단적인 실제론에서부터, 아주 극단적인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신학의 영역까지도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주 소박한 실제론,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현실적으로 이 숙세에서 느끼는 실제론. 저렇게 차가 새벽에 지나가는데 저 차가 내 앞으로 오면 내가 피해야 되잖아. 갑자기 내 앞으로 온다고 해봐. 그럼 쌍욕을 하면서 피하지. 근데 그게 소박한 실제론이에요. 그게 소박한 실제론. 근데 유아론이라고 하는 것도 나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나의 인식이 있을 뿐이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게 극단으로 가면은 나의 인식만 있을 뿐이면은, 특히 이제 이 인식에 대한 것은 서양의 근대 철학이나 아니면은 그것보다 한 2000 몇백 년 전 인도 겐지스강 유역의 뭐 인더스에 이제 원래 있었던 리그베다에서 우파니샤드, 베단타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겐지스강의 육사외도를 포함한 불교의 인식론에서 시기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뭔가 이렇게 인식하고 하는 거, 그것만 있을 뿐이지 실체는 공하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극단적으로 밀고 가면은 유아론의 한 형태죠. 내 인식만 있을 뿐이다, 인식. 근데 인식만 있을 뿐이라고 했을 때 극단적으로 가면은, 양쪽 다 극단적으로 가면 되게 이상해져요. 사람이 경직되고, 실제론도 그렇고 유아론도 그렇고. 유아론은 아주 극단적이 되면은 뭘 해도 되잖아. 그러면 어떤 언행을 해도 되는 그게 되고, 실제론도 아주 극단으로 가면은 저는 물리학적 실제론자가 아니라 물리학적 반실제론자예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도구들, 모델들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제대로 설명 못하고 있다, 이런 주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론, 아예 실제론이면은 모든 게 실제하고, 만약에 내가 어떤 신을 믿고 있다 하면 그것도 실제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극단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꾸주의적인 신앙,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됐건 자꾸주의적인 신앙이 됐건, 이건 뭐 크리스트교, 뭐 이슬람교, 유대교 다 마찬가지예요. 불교에서는 이게 다 없어서 유아독존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유아독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좀 더 엄밀하게 말해야 되는데, 쉽게 오늘은 갈게요. 너무 유아론적으로 깨달아 버려서 문제고, 실제론이 아주 강해지면은 완전히 경직돼서 거의 폭력적이 돼요. 둘 다 아주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그 말씀하신 차별. 오히려 저는 불교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식만 있을 뿐이구나. 자, 그 식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공하다라고 하는 그 속성, 이게 무라고 예전에는 번역이 됐어요. 서구 같은데 공을 무라고, 엠프티라고, 엠프티니스라고 그 번역이 됐어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아세요? 오픈니스라고 번역이 돼요. 오픈니스. 연기적으로 가합적인 거지만, 어, 그 가합적인 것을 내가 인식을 하는 거다. 공한 것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아니, 무인 걸 인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유아론 같은 경우에도 극단으로 가면은, 예, 그런 문제가 있고, 실제론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 해결한 사람이 바로 불교의 그 유대한 스승들 중에서도 많이 있고, 크리스교의 스승들 중에서도 많이 있고, 서구의 철학자들, 동양의 철학자들, 동양은 기본적으로 기이론론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 얘기했듯이. 근데 그 중에서 칸트를 한번 볼게요. 리얼리티와 어피어, 이거 서브스턴스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원래 실체는 뭐냐면은 그리스에서 아르케 막 탐구하고 했던 그 본질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하고는 달라요. 완전 다른 개념, 철학적으로는. 근데 그래도 칸트로 합시다. 칸트는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 물 자체는 모른다. 리얼리티에 대한 유보야. 제가 좀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지금 이제 하는 거를 나중에 깊이 들어갈 건데, 이미 사실 맨 처음에 할 때 좀 깊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사람들이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 양반이 볼 때는 물 자체가 없다가 아니라 모른다잖아. 불교도 사실 없다가 아니에요. 연기라는 거지, 공이 무가 아니라고. 유아론도. 근데 확실한 것은 인식의 틀. 우리의 인식의 틀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인간이라면은 비슷해. 이 핸드폰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 핸드폰 화면에 지금 어떤 사람이 이제 새벽에 그 운행 안 하는 그 버스 정류장에 있다, 이렇게 생생하게 보고 있죠.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파장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각 픽셀마다 RGB 값과 명도 값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로 20에서 2만 헤르츠의 파장이 같이 들어가면서 마치 좀 이렇게 산발에 이렇게 막 덥수룩한 중년 남성이 뭔가 내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근데 실제가 아니지. 실제는 내가 지금 이 순간 찰나에 여기 있고, 지금 여러분이 볼 때는 지금 있는 거지만은 내가 이거 올리는 시간은 지금 시간이랑 다를 거란 말이야. 그리고 복제된 것들을 여러분들 보게 되는 것이고, 은팽님이 보고 있는 제 모습도 마찬가지고.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다 이런 핸드폰으로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다 느껴요. 이게 바로 칸트가 실제론과 유아론 사이에서 인간 중심 구성주의의 새로운 인식론, 세상에 대한 인식론을 세운 그거죠. 제가 일단 이 Q&A로서 좀 이제 쉽게 하려고, 사실 철학적으로 딱 따지면은 되게 구별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 일단 실제 요쪽도 구별해야 되는 게 되게 많이 있고,
또 유아론에 있어서의 어, 현상, 인식 이것도 구별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 이 양쪽이 동서고금에 막 걸려 있거든. 그야말로 오디세이야. 힌디 문화권에서부터 그리스 문화권, 한자 문명권. 한자 문명권은 그나마 좀 어, 이제 기이론론적인 세상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자 문명권에서의 이 실제론이라든지 유아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교 영향 받으면서 막 심성론 같은 거, 이기론, 뭐 수행론 이런 거 발달하지만은 결국은 다 기반은 기이론론이야. 유학. 그리고 우리가 가장 뼛속까지 어느 세대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뼛속까지 유교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게 이제 그쪽이고. 그래서 동양적인 것은 소박한 실제론이자 또 칸트 혹은 버트란드 러셀의 소박한 실제론 그 정도. 물론 막 극단까지 가보기도 하지. 양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선불교에 가까운 탁 깨닫고 버클리의 경험처럼 아마 그 윤리와 사상 선택하셨으면 버클리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버클리가 이제 인식에 대해서 인식론을 완전 허문 사람이지. 근데 양명도 내가 볼 때는 꽃이 있고 안 보면 꽃이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이게 실제론, 유아론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그런 걸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읽자마자 앞쪽에 어떤 그 이제 제가 엠핑님이 쓴 그 글에 대한 제 그 느낌라든지 이런 걸 좀 담았고 그 뒷부분에는 실제론 유아론을 좀 뭐 어렵게 깊게 안 들어가고 이거저거 보느라고 또 그래도 시간이 엄청 길어지네 했는데 이거는 Q&A로 바로 올리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올릴까 말까. 일단은 제가 일단 한번 좀 이따 자고 나서 들어보던지 아니면은 잠이 안 들면은 들어보던지 하고 뭐 이따 열던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내가 고3이 이럴 수 있겠다. 고3이면 이렇게 그 받아들이고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도 해요. 지금 제가 초반에 여러 막 좀 이거 나를 좀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좀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에서 고3이라고 하는 그 생각도 지금 많이 들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근데 표현 같은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꼰대로서 막 이렇게 뭐 차별적으로 막 차등적으로 어떤 질서, 자연과 인간의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방향, 보편성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인데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그 커뮤니티 글을 쓰는 거를 보고 그런 상황에서 참 삶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게 어떻게 의미를 찾아야 되는지 참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이 정도라든지 아니면은 사과글에서 이제 포용력 이런 거를 그 사과글에 쓰면 안 되지 사실. 그리고 이번 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건 내가 그래서 어저께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어저께 그 이 도가적인 아마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도가에서는 물을 없는 게 물이 아니라 그 배를 없는 게 물이기도 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기에서 쓴 말을 일부러 막 곡해해서 이렇게 그 이해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3인데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근데 보세요. 굉장히 부정적인 어휘의 그
나열로 차별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질서를 기준으로 삶을 살고 계시는 게 맞나요? 이렇게 하는 게 표현이 내가 그 한 말을 이제 제대로 그 핵심이 캐치가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핵심은 캐치를 했는데 표현이 미숙한 걸 수 있는데 거의 정반대의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코멘트란 말이죠. 내가 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실제로는 유아론도 좀 굉장히 쉽게 하려고 했고 그리고 앞에 것도 그냥 당사자의 그걸로 한번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어 저는 한 20대 초반 정도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런 경우도 있지. 군대 갔다 와서 싹 바뀌는 경우도 있어. 애들 보면은 이 제대하고 나서 잠깐이 아니라 완전히 진짜 그래도 좀 바뀌는 경우도 있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상대에 대한 배려라든지 헤아림 이게 이런 것도 인간 중심 구성주의적인 보편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린 인간인데 인간이 나름대로 보편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고 소박한 실제론 속에서 나름대로 가치 체계를 또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조금 나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보이는 걸 조심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 19살인데. 근데 지금 많이 노력하지 않으면은 어떤 시기 지나가면은 그냥 시니컬하게 변해버립니다. 그럴 뿐 아니라 철면피처럼 굳어져 버릴 수 있어. 부끄러움 모르고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고 나서도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진짜 아이고 정신들 좀 차려라 차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쏙 들어갔는데 그 당사자랑 또 몇 명은 그 유튜브에서 잘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하오하오 하면서 산책하는 사람 그리고 장사꾼 뭐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잘 활동하거든. 근데 그렇게 돼버린다고. 지금 많은 진지한 고민하고 진지하게 독서하고 학습하고 이럴 때가 어, 나중에 지금 이게 자신의 중심이 잘 잡힐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오늘도 또 거의 1시간 얘기했네.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음, 오늘 거는 몰라도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사라지고 어, 뭐 진짜 질문은 좀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유아론, 실제론 이렇게만 하면은 사실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제가 어떤 맥락에서 딱 나온 질문이고 바로 파악해서 성실하게 Q&A 답변할게요. 이상입니다.